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택 공급 방식은 바로 선분양 제도인데요. 선분양 제도는 아파트를 짓기 전 미리 계약자를 모집하고 이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공사대금으로 활용하는 주택 공급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선분양 제도가 시작되었을까요? 대규모 주택 공급이 필요했지만 집 지을 자금 확보가 어려웠던 시절인 1970, 80년대 주택 대량 공급을 위해 선분양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분양이 시작된 것은 1978년 5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부터인데요. 당시에는 전체 건축 공정 중 20% 이상 공사가 진행됐을 때 분양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사업자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보증기관으로부터 분양 보증을 받은 경우 착공과 동시에 분양할 수 있습니다. 선분양뿐 아니라 후분양이라는 주택 공급 방식도 있는데 시장에서는 왜 선분양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분양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분양시장 참여자는 크게 정부, 주택 공급자, 수분양자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 정부는 신속한 주택 공급 효과를 보기 위해 후분양보다는 선분양을 선호해 왔습니다. 주택 공급자 입장에서도 분양 수입을 통해 건설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선분양이 유리합니다. 특히 중소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아파트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수분양자 입장에서도 선분양이 유리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분양 가격이 입주 시점의 가격보다 저렴한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수분양자에게도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주택이 아닌 모델하우스를 보고 사전에 구입하다 보니 실제 완공된 주택과 괴리가 발생하기도 하며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땐 주택사업자의 부도나 공사 중단 등 계약자가 피해를 입기도 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특히 22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23년 검단 신도시 자이아파트 주차장 붕괴 등으로 인해 건설사들의 부실 시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선분양 제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도 선분양 제도를 활용하고 있을까요? 북미와 호주에서는 판매 가격의 5에서 10% 정도를 선납하는 방식으로 사전 판매를 진행하고 일본에서도 공동주택은 보통 공사가 50에서 60% 진행된 시점에 분양을 진행합니다. 홍콩의 경우에는 1953년부터 선분양을 시작했으며 선분양 비중이 70에서 80%에 이릅니다. 다만 납부해야 하는 선분양 보증금은 주택 가격의 5% 정도로 낮은 편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는 다릅니다. 영국은 2013년부터 정부의 주택담보대출의 적극 지원과 함께 선분양이 활성화되었고 구매자가 납입해야 하는 금액은 주택 가격의 5에서 30% 정도입니다. 선분양 자체가 해외에서도 흔한 분양 제도이지만 한국의 선분양과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해외의 선분양은 납부하는 금액도 판매가의 5에서 10% 정도로 적고 사전 청약의 성격이 강한 반면 한국의 선분양은 판매가의 50에서 80%를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의 경우 공사를 어느 정도 진행하고 분양을 진행하는 반면 한국은 공사 시작과 동시에 분양을 진행하며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돈을 해당 개발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행사들은 토지를 사서 어떻게든 착공만 하면 분양 수입과 PF 대출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중소형 시행사가 난립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선분양 제도는 주택 대량 공급기에 시장 참여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계속해서 운영되어 왔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분양 가격이나 시장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 분양 방식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의 성장을 이끈 선분양 제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